제 인생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멈춰 섰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오직 아내만을 사랑했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제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저는 마치 저주받은 듯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재입니다. 저는 낡은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빵집은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갖고 온 저희의 꿈이자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내는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제 곁에 없고, 저는 홀로 이 빵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빵 굽는 냄새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빵집 안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반죽하고 빵을 굽고 빵을 포장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빵집 한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찻소리,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의 풍경. 저는 그 속에서 저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빵집 앞에 낡은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은 채 무거운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쓸쓸한 노인의 모습.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제 빵집 앞을 지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제 빵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이 익숙해졌고,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재활용 쓰레기를 줍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고 그녀의 행동은 떳떳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고 그녀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용기를 얻었고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밝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이름 박민재를 말했고 그녀는 자신을 김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백만장자 할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녀를 도와준 후 제가 믿을 수 없는 전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고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김 할머니를 만난 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빵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은 똑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김할머니라는 소중한 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제 빵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빵집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내어주었고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혼자였고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고 그녀의 행동은 떳떳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고 그녀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이 빵집을 지키고 있는 저의 이야기,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박 사장, 힘들었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을 텐데.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고 저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정기 많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이제 사장님의 삶을 살아 사장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아픔을 통해 저의 외로움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백만장자 할머니가 아니라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저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비 오는 날을 싫어했습니다. 빗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슬픔을 끄집어냈고 저는 빗속에서 홀로 울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빵집 문을 닫고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서 흐르는 눈물 소리처럼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김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무거운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겨워 보였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외로운 노인의 모습. 그녀는 제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재활용 쓰레기 봉투가 터져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흩어진 쓰레기들을 줍기 위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빵집 문을 열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장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흩어진 쓰레기들을 주워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폐를 끼쳤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할머니, 이리로 들어오세요.
비 맞으셨잖아요. 저는 그녀를 빵집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갓 구운 빵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장님, 저는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매일 제 빵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빵집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내어주었고,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정기 많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비 오는 날이 더 이상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제 빵집으로 찾아와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고, 저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정이 많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이제 사장님의 삶을 살아, 사장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아직 젊어요. 사장님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어요.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요.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이제 사장님의 삶을 살아, 사장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아직 젊어요. 사장님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어요.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요.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이제 사장님의 삶을 살아, 사장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아직 젊어요. 사장님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어요.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요.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정이 많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아직 젊어요. 사장님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어요.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요.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이제 사장님의 삶을 살아, 사장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아직 젊어요. 사장님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어요.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요.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이제 사장님의 삶을 살아, 사장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사장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 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매일 제 빵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내어주었고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사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정이 많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이룬 성공에 감사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할머니가 빵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쯤이야 그러려니 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식어갔고, 갓 구운 빵 한 조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예전의 그 쓸쓸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가? 내가 혹시 할머니께 부담을 드린 건가? 저는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예전의 그 쓸쓸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의미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녀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사는 곳도,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항상 걸어오던 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네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저는 다시 예전의 그 쓸쓸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예전의 그 쓸쓸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빵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재 사장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제게 박민재 사장님, 김 회장님께서 사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아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사장님께서 매일 빵을 구워주셨던 김할머니 기억나십니까? 그의 말에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할머니? 김하회의 회장님,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할머니라니요? 김할머니는, 할머니는 그냥, 제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사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그는 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김 회장님이라니 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농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의도로 제 옆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한가한 노인 행세를 하며 저를 관찰했던 것일까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낯선 사무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고 차가운 유리 건물은
제가 평생 살아온 동네의 낡고 따뜻한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받은 전화는 꿈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었을까? 하지만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재 사장님, 김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녀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옥 우침 회장님, 김할머니,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넓고 호화로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뒷모습만으로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니야, 회장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앉아요.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요. 저는 그녀의 앞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 나는 사실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돈과 명예를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이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나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낡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가난했을 때의 내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의 내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매일 박 사장님의 빵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박 사장님의 빵 굽는 냄새가 좋았고 박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좋았습니다. 나는 박 사장님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내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죠. 나는 박 사장님을 만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저를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저의 아픔을 치유해 주려 했던 것입니다. 박 사장, 이제 내 모든 것을 박 사장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나는 박 사장님처럼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박 사장님, 내 모든 재산을 박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박 사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박 사장님, 내 모든 것을... 그녀의 말에 저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뜻밖의 제안은 제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백만장자 할머니인 줄 모르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던 제가 하루아침에 그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앞에 앉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박 사장,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내 제안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녀는 저의 복잡한 표정을 읽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는 그저 할머니께 따뜻한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을 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산을 제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내가 왜 박 사장님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박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거나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나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런 박 사장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백만장자 할머니가 아니라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저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상속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정말 고마워요. 나는 박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나는 박 사장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나는 박 사장님처럼 따뜻하고 정기 많은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박 사장님, 내 모든 재산을 박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박 사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박 사장님, 내 모든 것을 저는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대신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우리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대신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와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상실감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빵집을 확장하여 따뜻한 마음의 빵집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따뜻한 빵과 커피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회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사장, 정말 고마워요.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가족들은 제가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기꾼 취급하며 끊임없이 방해했고 심지어는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회장님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장님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박 사장, 흔들리지 마세요. 박 사장님의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예요. 나는 박 사장님을 믿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마음의 빵집을 짓기 위해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땀과 눈물로
얼룩진 제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저를 도와주겠다며 자발적으로 찾아왔고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고 저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찾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빵집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빵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노인들은 따뜻한 빵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빵집 안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고 저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찾았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박 사장, 나는 박 사장님을 만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백만장자 할머니가 아니라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저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빵집은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나갔고 노인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빵집 마당을 뛰어놀며 웃었고 젊은이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되찾았고 저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따뜻한 마음의 빵집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차림의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진정한 스승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해고되었던 날 제게 건네주었던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제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빵집 문을 열고 빵을 구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빵집에 대해 듣고 왔어요. 제 할머니께서 이 빵집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셔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손녀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장님,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장님께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박민재 사장님께, 박 사장님. 저는 박 사장님을 만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박 사장님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박 사장님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사장님. 제 모든 재산을 박 사장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사장님께서 그 돈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 사장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없는 이 세상에서 박 사장님께서 제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박 사장님,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박 사장님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김 회장 드림.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백만장자 할머니가 아니라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저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저에게는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가족인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따뜻한 마음의 빵집이라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저에게는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